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필바입니다. 자, 이번주 에피소드도 재밌게 보고 오셨나요? 이번주 같은 경우는요, 에피소드가 하나밖에 남지 않아서 그런지 굉장히 좀 박진감이 넘치고 또 스토리도 굉장히 많았던 에피소드였습니다. 자, 이번 리뷰 영상 같은 경우는요, 스토리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힐탑마을, 오션사이드, 그리고 안식처까지 이렇게 나눠서 깊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Spend the night enjoying it, cause tomorrow is gonna be a big day. 자, 우선은요, 우리가 오션사이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죠. 무기가 굉장히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라가 릭에게 오션사이드에 대한 존재를 얘기하지 않았던 것은 왜일까요? 바로 간단합니다. 타라 같은 경우는 워킹데드 세계관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성이 굉장히 곱고 착한 캐릭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겠다, 그런 것들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릭에게 말을 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타라가 또다시 깨달은 것이 있죠.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알렉산드리아의 생존이다. 하지만 알렉산드리아의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커뮤니티의 생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결국 타라는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을 이끌고 오션사이드로 진격합니다. 참, 여기서도 타라가 착하다는 것이 느껴지는 게, 오션사이드의 리더 나타니아에게 총을 겨누지만 사실은 총알이 없던 총이었죠. 결국 타라는 이 사람들을 해칠 마음이 없었어요. 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숲속에서 좀비가 나타났을 때도 아이들을 먼저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 오션사이드에 신뢰를 얻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오션사이드의 리더 나타니아는 그냥 무기를 줬을 뿐이지 자신은 전투에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결국 릭그룹 같은 경우는 목적을 달성을 했죠. 무기를 얻으러 갔고 그리고 무기를 얻고 알렉산드리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오션사이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역할을 가지고 있는 마을은 아니에요. 그저 알렉산드리아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커뮤니티죠.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쪽 마을의 스토리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릭의 입장에서는 내간에게 대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는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힐탑으로 넘어가 보죠. 야, 이번 주 힐탑도 거의 시트콤이자 코미디였습니다. 정말 충격이었던 것이 그레고리가 좀비 한 마리를 처리를 못해요. 그래도 한 팀의 수장인데 마을 사람들은커녕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인물이었죠. 그레고리는 밖에 나가서 메기와 대화를 시도합니다. 처음에는 해를 가하려고 했었는데 갑작스러운 좀비의 등장으로 그레고리에게 이건 물거품이 되죠. 그런데 좀비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하면서 대망신을 당합니다. He hasn't killed one before. He's learning. It's not what he told us.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레고리가 그래도 리더니까 좀 싸울 줄 알겠지라는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리고 그레고리도 그런 식으로 속여왔었죠. 하지만 이 사건이 들통나게 되면서 그레고리가 싸움을 전혀 못한다는 사실이 온 마을에 들통이 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찌질함의 정점을 찍어버리죠. 지난주 에피소드에서 사이먼이 그레고리에게 어떤 쪽지에 안식처의 지도를 적어주면서 여기로 와라, 그런 식으로 가르쳐줍니다. 사실은 이게 그렇게 크게 웃을 일이 아닌 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그레고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메기가 살아있죠. 내간 같은 경우는 메기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메기 같은 경우는 힐탑에서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릭이 힐탑에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우리 한번 같이 싸워보자, 이런 말을 했었죠. 이 말인 즉슨 릭이 전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레고리 입장에서는 내간에게 가서 털어놓을 수 있는 사실이 두 가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했을 때 그레고리는 지금 두 가지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시한폭탄이 제 발로 스스로 지금 안식처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안식처로 가보죠. 지난주 에피소드에서 홀로 안식처로 진격했던 샤샤는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한 채 감옥에 gat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감옥에 와서 샤샤에게 좋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하죠. 사실은 데이비드는 4화에 한번 등장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니드의 초록색 풍선을 뺏어버렸던 인물이죠. 어쨌든 데이비드는 샤샤를 강간하려고 했지만 내간에게 발각되고 잔인하게 살해됩니다. 원작과 굉장히 유사하게 그려졌다고 볼 수 있죠. 안식처에서는 강간이 허용이 되지 않아요. 사실은 강간이란 거는 어디서나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내간의 철칙이기도 한데 지금부터 말하는 부분은 큰 스포일러가 아니니까 재밌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간은 릭과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위스퍼러라는 집단에게 잠시 붙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스퍼러라는 커뮤니티는 강간을 허용해줘요. 바로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는 이것을 보고 크게 격분하기도 하고 또 복수의 의미로 또 한 번 칼을 들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는 자기만의 철학이 있다, 확고한 철학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어쨌든 내가는 사샤에게 우리 쪽으로 넘어와라, 그런 식으로 말을 해줘요. 그리고 유진도 감옥으로 와서 사샤에게 야 제발 옳다는 게 뭔지 좀 생각해봐라, 옳은 선택을 해라, 그런 식으로 좀 말을 해주죠. 유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날 밤 기억이 너무 무섭더라. 여기 있으면 그런 거는 다시 볼 일이 없겠지, 뭐 이런 식으로 겁이 많았던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자기 고백을 합니다. 자, 이 장면을 보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그쵸? 바로 유진이 배신을 하나 안 하나, 그 문제죠. 근데 이 장면을 보면요,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배신을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겁을 극복하느냐 겁을 극복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유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입니다. 내가 내간에게 붙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겠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다시는 그런 거 보기 싫으니까 내간님 내가 총알 받쳐드릴게요, 내가 뭐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내간에게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앞으로의 전개는 유진이 겁을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 그런 것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피날레 에피소드에서 우리를 또 한 번 화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불안한 조심스럽게 상황을 예측해봅니다. 어쨌든 샤샤도 결국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간에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는 누구와는 다르게 참 똑똑하고 용기가 있죠. One way or another, he is going to use me to hurt my friends. Our friends. 내가 여기서 죽지 않는다면 나를 이용해서 내간이 알렉산드리아를 다치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유진에게 자살을 할 수 있는 무기를 요구하게 됩니다. Please, you have to give me something to stop this. A gun, a knife, glass. I don't care. 근데 여기서 너무 웃겼던 게, 처음에 샤샤가 요구했던 것은 뭐 총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유리라든지 그렇게 좀 자살을 할 수 있는 것을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유진 같은 경우는 11화에서 자신이 만들었던 이 약을 샤샤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유리 같은 거를 혹시나 줬다가 걸리면은 자기한테 위험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유진다운 굉장히 소심한 행동이었죠.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사샤가 죽나 안 죽나, 그 부분은 16화 피날레 에피소드에서 밝혀질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예측을 좀 해보자면 아무래도 상황이 좋게 흘러가지는 않겠죠. 자, 이제 에피소드 막바지에 드와이트가 알렉산드리아에 합류하게 됩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로지타와 만난 드와이트는 로지타와 함께 마을로 돌아옵니다. 뭐 로지타 입장에서도 혹시나 모르니까 드와이트를 감옥에 가둬놓죠.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당장 시즌 7에서 사용될 부분이 아니라 시즌 8에서 좀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시즌 7, 15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에피소드 요약을 잠깐 해보죠. 첫 번째로 릭그룹이 오션사이드로부터 무기를 얻어냈다. 두 번째로는 힐탄 마을의 그레고리가 앙심을 품고 안식처로 넘어갔다. 세 번째로는 사샤가 안식처의 감옥에 갇혔다. 네 번째로는 드와이트가 마침내 알렉산드리아로 넘어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시즌 7이 시작한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이제 다음 주면은 끝이 나네요. 끝난다고 하니까 좀 시원하기도 한데 또 섭섭하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저는 다음 주 리뷰 영상, 마지막 리뷰 영상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나 저를 처음 보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필파였습니다. 안녕!